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새벽 3시 45분입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죠. 실제로 좀 올랐고, 그리고 오르는 중에서도 사실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지표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다시 전쟁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이 타결이 됐죠. 그죠? 정전이 됐고 호르무즈 재개방, 뭐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던데 거기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수료를 받아서 어쨌든 일부를 내고 그 금액으로 이란에 다시 경제 재건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미국이 합의를 해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혜택은 보류하겠다. 조건 합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왜? 유가가 떨어졌거든요.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한국 증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떨어질 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공주들에 대해서 특히나 좀 추천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오히려 떨어지면 급등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좀 어필을 좀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꽤 많은 수익이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3대 지수도 역시나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되면서 폭등했다가 다시 좀 떨어졌거든요. 스페이스 X, 좀 이따 좀 검색이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호재가 어느 정도 우위에 속에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반등할 때 금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매크로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옳지 않습니다. 왜? 위기감이 들었을 때 금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지금 힘을 좀 못 내고 있고 아직까지 약간의 반등이 나왔지만 보합 정도인 부분이고 사실 과거부터 고가에 비해서 비트코인 현재 지금 반토막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태죠. 약 1억 원에서 9천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항상 어쩌면 좀 주식에 약간 선행하는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어쩌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런 흐름들이 나중에 차트 기술적인 지표로 추세 이탈과 하락 다이버넌스, 그리고 엔딩 다이어고널 등등의 지표가 잡히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께 이제 다 팔고 도망가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올 거예요. 물론 다시 또 잡을 기회가 오겠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제 전략적인 그런 분할과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정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작년 정도에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주식에 대한 저평가 부분, 삼성전자는 5만 원대 이럴 때 사는 거다 노래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만큼의 지금은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조금 더 상승하고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상승 보여줄 수 있겠지만 5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이 넘어간 상태라면 6배인데 지금 30만 원에서 50만 나중에 30만 원짜리가 200만 원에 갈까요? 100만 원을 갈까요? 물론 100만 원 갈 수 있겠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우리는 좀 냉정하게 우리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리밸런싱 한 순간은 또 내 건 좀 다소 안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소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떨어질 때 좀 덜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또 한번 내 순서가 오면 또 뛰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항상 지표, 차트,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들, 그리고 뭐 실적들 그런 것들 다 공부하면서 공부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들입니다. 지표들은 거의 이제 종가로 마감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원유 가격은 지금부터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워낙 강세라고 1,500원의 강세의 표현이 붙은 게 조금 웃기긴 한데 그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요런 이제 인사이트들 챙겨 보시면 좋겠고 이제 주의할 것들이 좀 있죠. 금 동반 강세, 비트코인이 이제 좀 약세, 보합 상태다 보니까 아직 암징은 아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9,800만 원에서 1억 정도까지의 반등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1억을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살펴야 됩니다. 또 단타적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차트 보면서 꾸준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도시 첫 FOMC죠. 그죠? 이번 주에 이제 메인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파, 점도표가 조금 매파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또 증시에 좀 실망 매를 또 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트적인 측면도 고를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하지만 뭐 이것 가지고 당장 추세가 바뀌지는 하지 않겠으면 그거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이제 바뀌기 위한 스위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을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클로드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좀 빡세게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뉴스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막 퍼다가 날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요. 클릭해서 보실 수 있도록 블로그 링크도 함께 올려드릴게요. 네. 자, 요 정도 보고, 크게 뭐, 제목만 봐도 되잖아요. 그죠? FOMC 있었고요. 아시아 정제 나쁘지 않고, 달러, 이제, 환율, 1,500원대 초반 정도에 진정되고 있다. 1,400원대까지 조만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국제, 어쨌든, 전자설명은 된 것 같아요. 그죠? 공식 설명하고, 호르무즈 재개방 시작이 될 거고, 유가는 미리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부동산은 이제, 건설, 항공, 해운, 소비재 전격 부각이 되었다. 그렇죠? 특히나 전쟁이 끝나고 나가면 재건주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힘이 냈고, 더군다나 보니까 현대건설이죠. 외국에서 건설 좀 하나 보죠. 현대건설이 급반등하는 상황. 그리고 저희 GS건설도 그것에 대한 반사익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 25,000원에 대해서 중간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타점까지도 잘 잡아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508원입니다. 그죠? 꽤나 진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네요. 1,500원대를 보면서 진정됐다고 좋아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좋습니다. 한데 위안화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200대 초반까지는 떨어져야 되는데 위안화 환율이 너무 높아서 큰일이에요. 얘가 지금 우리 물가를 잡는 메인이거든요.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9.7까지 한번 해석을 했었구나. 그죠? 유가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유가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크게 떨어지기는 힘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70달러 정도대가 유지가 되는 게 합리적인 부분이고 순간적으로 톡톡 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올라가서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주면 좋겠고, 뭐 요거는 전 희망사항이고, 여기서 뭐 갑자기 뭐 급발진해서 뭔 일이 생기거나 하면 또 날아갈 수 있는 게 차트의 모양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죠. 사람이 너무 비관론만 따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S&P입니다. S&P는 급반등을 했지만 오늘 또 역시나 또 이제는 호재가 다 적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또 보여주고 있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4시간 차트. 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0대 초반에 400대 후반 정도까지 약조정 정도는 의뢰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국 증시, 코스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라갔지만 이 정도는 이제 8,000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염두해 주시면 되겠죠. 자, 쿠팡은 많이 반등했죠. 그죠? 쿠팡은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실제로 많이 반등을 했고, 쿠팡은 미원하고 어쨌든 과징금은 예상돼 있던 거고, 지금부터는 쿠팡을 다시 주워 담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쿠팡은 여기서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2배 이상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쿠팡을 또 모아가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쿠팡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어디도 대체를 못합니다. 이미 편한 상황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약간 이제 고점에 대한 피로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에 대한 피로를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190달러, 200달러 살짝 밑에까지는 또 조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확실히 상승에 대한 각도가 조금 약해져 가면서, 그죠? 상승에 대한 각도가 조금 약해져 가면서 요때보다 조금 약해졌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어쩌면 엔딩에 대한 그런 모습들 아마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빠져서 또 180달러 정도에서 또 쳤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요 정도 머무르시지 않을까? 이게 목전화 폭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는 꽤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수급이 어마어마한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 이 수급량이 아직 물량이 반에 뭐 10분의 1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혹시나 $100대 중반 정도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사는 존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이거 보고 노리고 싶지는 않다 이거죠. 결론은. 그죠? 자, 뭐 우리가 또 볼만한 게 요거죠. 저희 톡방에서 보면니까 뭐 좀 샀다 뭐 모아갈 거다 하시는데 이런 지금은 모아가는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모아가는 단계는 아니고 이럴 때 모아가시는 거예요. 제 평당이 2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뭐 50% 정도 상승 사실 뭐 그렇게 뭐 달갑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모아가는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횡보 칠 때 모아가는 거고요. 일단은 모아가는 때는 이때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환율도 진정이 되면 올라가겠죠. 그죠? 다만 뭐 일시적인 그런 것도 흔들림이 있을 테니까 2만원대 이제는 중후반 정도가 타점이 형성될 거고 이제는 일단 순간에 수치를 가서 4만 5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측면이고 컨설가도 이제는 좀 수정해야 되고 그죠? 만약 23,500원 이탈되게 되면 뭐 아마 그 큰 악재가 없다면 그렇게 이탈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렇게 이탈되는 그런 악재가 존재한다면 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 될 시기다 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른다가 아니라 이런 거 추세를 이탈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건 요런 게 배팅 시기가 돼요. 모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일단 뭐 수익 가져가셨던 분들에게 축하드리겠고 제가 가장 걸려 싶은 것은 이제 큰 돈이 아니라면 홀딩 해보시고 큰 돈이라면 살짝 팔고 이제 잔량 홀딩하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 구경 또 하러 가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34만원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5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봐서 50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지만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를 굳이 자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저 한쌤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죠? 이때 삼성전자를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단타에 대한 6만원 대한 포인트들 그리고 추가적인 것들 말씀드리고 뭐 7만원쯤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신 분 다 파셨던 분들은 아쉬운 거지. 뭐 이것도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아쉬운 거겠지만 여기서 사라 그랬고요. 이대로 나는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갈지 몰라요. 다츠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기서는 저항대니까 달라주고 가고 그죠? 남겨두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남겨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상승을 다 먹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뭐 거래량에 보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청단에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샀잖아요. 그럼 여기 일부에 팔고 일부 즐기고 계시면 돼요. 가만히. 그게 제 베스트라는 것이고 물론 추가적으로 50만원을 간다라고 해도 이게 맞추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35만원에서 50만원을 가도 40% 정도 상승이 되나요? 근데 이것에 대한 맛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사이클 돌아갈 종목들을 자꾸 찾아서 조금 인내 뭐 1, 2년을 기다리더라도 거기서 50%, 100% 가는 게 훨씬 더 전 좋다 이거지. 단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알아서 잘 하시고요. 현재 HDM 솔루션 이런 것들도 좀 내띠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뭐 꿀렁꿀렁 하고 있죠. 그죠? 현대차도 사실은 차 자체로만 봐서는 별로 나는 메리트가 없어요. 하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 로봇 회사가 그리고 옵티머스 또 누구였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옵티머스가 아니라 걔 누구였지? 그 로봇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그런 부분들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근데 스페이스X 보기 전에 테슬라는 뭐 고만고만하네요. 그죠? 테슬라 여기서 참 테슬라 추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많이 올랐고 잘 진행되고 있네요. 뭐 쏘쏘하네. 네, 스페이스X 보겠습니다. 주봉이고요. 네, 날봉 정도 볼게요. 날봉. 많이 오른 건가? 스페이스는 감이 안 오네. 이거 맞나요? 스페이스X 참 상장은 요때 됐는데 쭉 올랐다 그죠? 그래서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상장할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 또 전인구님께서 요쯤에서 사신 것 같던데 전인구님이 하셨으면 빠져야죠.
그죠? 스페이스X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럴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타이밍은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상승 파동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나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참고는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반등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크린샷 올려드리고 요 정도 67,000, 68,000 요 정도 하면서 한화로는 약 9,850만 원에서 약 1억 원 상도 사이 환율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정도 사이에 반등 목표치를 가지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어떤 알트코인들은 이제 저희들이 봤던 뭐 지토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상당히 많이 또 슈팅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6월 8일자 요 파일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이제 시황 전용 파일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정을 살짝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요 녀석이 이제 깨지냐 안 깨지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또 역시나 하나 또 만들어주고, 여기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요로 한 번 더 가주느냐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등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점적인 측면에서는 65,000에서 64,000달러 사이 정도가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운봉이 톡 하고 떨어지면 그것은 이제 손절을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아울러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또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게 근데 알트코인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 좀 진정이 되면서 오히려 알트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비트 한번 구경해보죠. 그죠? 뭐, 새로운 모델이 상장된 것 같기도,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더 갈 것 같더만 더 가네요. 그죠? 와우. 저희들이 월드코인을 이제 400원대 발굴했는데 벌써 3배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토 같은 경우도 1350원까지는 바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또 슈팅을, 1250원까지 바로 갈 거다 바로 또 슈팅을 쭉쭉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안 건드릴 거예요. 지토.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이런 것들. 아니야, 인증하면 뭐 하겠어.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 작성을 해가지고 클로드를 통해서 문서화 시켜서 이제 광시형을 내드리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공부방 녹화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좀 많이 이제 상승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애들도 튀고 있네요. 그쵸? 유니스왑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인을 뚫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눌림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코인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인 상황은 이제 자체의 상승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요 안에서도 작은 어떠한 세력들이 지금 이제 놀아보려고 툭툭툭 건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시체가 적은 종목들, 이제 과거에 이제 고가에 많이 물리신 분들이 좀 적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순환매를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은 저기 측면에서는 이제 한 번쯤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제로 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의 산절가를 치고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탁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네. 우리들은 이럴 때 노리시는 게 좋아요. 반트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반트라 조금 약해 보이긴 하네요. 약해 보이는 애들이 나중에 또 크게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확 빨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한다는 게 문의 힘이 약해서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코인을 좀 싫어하잖아요. 요즘 예전에 코인으로 많이 벌었고, 사실 저희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거의 코인으로, 나중에 과거에 이제 벌어서 이제 썼는데, 요즘은 코인을 제가 싫어하게 된 이유가, 역시나 근본은 볼타에 있죠. 볼타라는 코인 자체가 가치가 있다면, 저는 볼타가 이렇게 100원대까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이제
그 지금 솔라나 기반으로 뭐 많은 것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구 이오스 기반으로 많은 게 생성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그게 다 흐지부지 돼버리는 정도로 개판 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이런 민코인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지터도 그렇고, 그지? 도지는 좀 빠지고 있네. 그러니 돈 넣고 돈 먹는 장난판이 돼버린 거야. 야바이판이 돼버렸다고 지금. 그래서 코인을 별로 안 좋아하죠. 사하라 AI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사실 잘 없거든요.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 사실 없어야 되는데, 자튼, 코인 이게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 사하라 AI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한 평가했었을걸요? 차트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차트에서 먹고 빠지면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게 좋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사세요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지. 그쵸?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급 붙었다가도 무너져 버리는 게 일상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푹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코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인은 또 이게 또 시간이 24시간 진행되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장단에 맞춰서 짧게 치는 게 좋을 겁니다. 비트코인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일단 곧 목표가 1억 원대 도달했고 이제 눌림목 진행 중이고, 한화로는 9,700만 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어쨌든 할처를 확인하고 떨어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넘어가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추세가 이렇게 깨질 때는 하는 게 아니고요, 추세를 뚫으려고 할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짧은 단타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돌파 요 타이밍이지. 그 타이밍 잘 진행했고, 그다음 이제는 뭐 이렇게 진행되다가 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이니까, 저는 보수적이라서 얘한테 미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패턴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나오게 되면 여기서 또 맥손 한번 해볼 의향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순수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3만 달러대가 오면 정말 이제 코인 하는 사람 이제 미련을 한번 가져볼까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위로는 막 목숨 걸고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네. 요때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3만 달러가 아니겠죠. 특별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치?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바라보시면 굉장히 참 시장 멋있었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멋있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한국 시장도 이렇잖아요. 지금 이렇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먹어서 이까지 들고 가서 수익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걸 하는 게 별로 부질없고, 이런 구간에서 흔들리더라도 모아가는 게 그런 게 좋더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